국방대학교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활용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의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용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대 손경호 교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그 생성형 AI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생성형 AI란 이용자가 특별한 요구를 제시할 때 능동적으로 결과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 스스로 이용자의 질문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찾고 이것을 학습해서 다시 컨텐츠나 데이터 형태로 결과물을 제시합니다.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 또 구글이 개발한 바드, 메타가 개발한 라마가 이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바 X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 챗GPT 그리고 구글이 개발한 바드 또 이제 그 네이버에서도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국방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를 대하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출현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더욱더 발전한 형태로 인공지능이 나올 텐데 어떻게 이러한 인공지능들을 대응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 것이죠. 저희는 우선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학문 연구에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해서 학문을 개발하는 데 잘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편리함만을 추구하면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잘 유의하면서 또 정직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원칙을 담아놓았습니다. 네, 정직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게 좀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 AI 활용의 부작용으로 크게 그 표절과 부정행위 그리고 AI 의존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제시가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학문적 영역에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잘 확인하고 미비한 분야를 파악한 다음에 연구 방법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거나 실험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연구를 공정하게 활용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학문 연구의 절차와 과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죠. 최소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면서 철저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또 자신이 남의 연구를 표절하지 않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오픈 AI의 챗GPT한테 생성형 AI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 보았더니 몇 가지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데 일단 생성형 AI의 답변이 학습된 내용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죠. 만일 학습한 데이터가 편견을 포함한 내용이라면 이것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스스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논리를 활용해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언어적으로 맥락에 맞는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능력은 대단히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 팩트를 체크하고 자신이 건전한 논리를 가지고 AI와 대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네, 그 앞으로 그 인공지능의 발전 또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인공지능은 특정한 영역에서 인간을 아마 대체할 것이고요. 그 영역은 점점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처럼 학문을 연구하는 곳에서는 보다 능률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썼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AI에게 부탁하고 좀 더 자신이 중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더 발휘될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앞으로 국방대는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그 계획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가이드라인은 기본적 원칙만 제시를 한 상태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학문적 연구의 도덕을 잘 준수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 좀 더 살펴보고
또 세계적인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가고 있는지 좀 분석도 해보고요. 내부적으로 교수들 또 연구원들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해가면서 컨센서스를 확립해 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 학교가 이러한 그 세계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좀 더 학문적 역량을 키워가고 이것이 국방 분야의 수요를 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대 손경호 교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